스터디했, 스터디했었던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잠깐 복습하는 개념으로 봤는데요. 오늘 하는 큐브 빌더가 컨트롤러 매니저를 이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큐브 빌더가 하는 역할이 이 그림에서 보면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하고 비슷한 이제 커스텀 리소스의 이제 컨트롤 매니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컨트롤 매니저는 API 서버하고 통신을 통해서 워커 노드에 있는 그 파드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오브젝트들을 이제 제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데이터들은 etcd라는 어,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 etcd에서 그 이벤트를 그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와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를 전달하는 기능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러가 이벤트를 받고 다시 이제 리컨실러를 통해서 어, 그 리컨실러 루프 내에서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음, 스케줄러는 이제 리소스 상태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늘 하는 컨트롤 매니저가 API 서버하고 통신한다는 부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큐브 빌더 아키텍처로 넘어가서 보면 그 큐브 이 매니저라는 그 파드가 API 서버하고 이제 통신을 해서 이제 그 클러스터들을 제어하게 되는 거고, 큐브 빌더는 그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하고 CR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개발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이제 큐버 빌더는 이를 위해서 이 컨트롤 매니저라는 거를 이제 생성해 주는 거고, 컨트롤 매니저는 다수의 컨트롤러가 API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API 서버와 컨트롤러가 있고, 그 이 컨트롤러와 API 서버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캐시라든지 클라이언트라든지 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큐브 빌더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그 API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가 이제 그 캐시한테 들어가고, 캐시는 큐로 이제 이벤트를 전달하고, 다시 그 이벤트가 컨트롤러에 이제 리컨실러로 호출해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리컨실러는 클러스터의 자원을 읽거나 또 실제 제어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라이트를 할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API 서버로 이제 오브젝트 라이트를 할 때는 API 서버로 직접 하고, 리드 할 때는 이제 캐시를 통해서 한다. 요게 이제 그 큐브 빌더가 만드는 컨트롤 매니저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큐브 빌더가 만드는 거는 이 밑에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제일 먼저 메인.고라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매니저를 만드는 그 시작 메인 함수라고 보면 되고, 메인.고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니저를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이제 매니저 만들면서 클라이언트 캐시 만들고, 그 다음에 리컨실러에서 이제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메인.고는 엔트리 포인트고,
매니저와 컨트롤러를 시작하고 관리할 커스텀 리소스 이벤트를 이제 와치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는 컨트롤러와 API 서버의 통신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캐시, 클라이언트, 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캐시라는 거는 이제 API 서버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API 서버로부터 가져온 정보를 캐싱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API 서버가 다수의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캐싱을 해오면서 API 서버의 부하를 주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컨트롤러가 API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리컨실 함수에서 이 클라이언트 함수를 써가지고 실제 오브젝트를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Q는 그 컨트롤러별로 전용 큐를 하나씩 갖게 되고 컨트롤러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게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그 보통 카인드라고 하는 그 카인드당 한 개가 생성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는 해당 CRD로 생성되는 커스텀 리소스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수신될 때마다 리컨실 함수가 호출되고 그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텍스트하고 리퀘스트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서 리절트 이렇게 어,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그 리컨실 루프라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이벤트 수신 경로는 이제 API 서버에서 캐시, 큐, 컨트롤러 이런 경로고, 그다음에 리컨실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는 컨텍스트 리퀘스트이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커스텀 리소스 객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보면 R 점 뒤에 나오게 되는데, get 함수를 써서 컨텍스트와 리퀘스트라는 정보를 해서 뒤에 이제 풀하는 그 객체 정보, 커스텀 리소스 정보를 받아오는 그런 함수를 써서 이렇게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이 함수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요청하고 다시 캐시 API 서버로 이렇게 리드하는 경로가 이렇게 되고, 리컨실 함수 내에서 커스텀 리소스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로직을 추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할 때는 함수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API 서버로 바로 이렇게 라이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할 때는 그 함수가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컨텍스트에 대한 객체 정보를 라이트하게 되는 그런 사용을 하게 되고, 리턴 값은 리절트와 에러인데, 리절트는 이제 아까 앞에 있던 Q의 이벤트를 만약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리큐를 받아야 되는데, 리큐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내고, 디폴트 값은 fails입니다. 앞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와 큐브 빌더의 아키텍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큐브 빌더를 설치하고, 실제 샘플 프로젝트를 돌려보는 걸 스터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환경이 이제 미니 큐브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큐브 필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랭을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1.19를 설치했는데, 그 돌리니까 이제 메이크 에러가 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18로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큐브 빌더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래서 버전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여기 보면 큐버빌드 이니트하고 크리에이트를 돌려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 좀 찾아보니까 이걸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빌드 이센셜 이걸 이제 인스톨 하고 나서 어, 그 에러 발생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버빌드 설치까지는 됐었고요. 실제 그 샘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는 그 총 7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닛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자동으로 이걸 이닛 명령을 하면 큐브빌더가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프로젝트 파일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새로운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야물 데피니션을 위한 고 파일과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위한 고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그 해당 고 파일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한 다음에 메이크 매니페스트를 하면 해당 요 디렉토리에 야물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 인스톨을 하면 실제 만들어진 야물 파일이 어플라이 되어서 그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get CIDS 명령을 하면 실제 클러스터에 어플라이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ke run을 하면 아까 메인.고 파일을 이제 런을 해서 컨트롤러 매니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컨트롤러도 돌고 클러스터에 CRD도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야물에 이제 CRD를 정의해서 이제 어플라이 하면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그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러의 리컨실러 함수가 이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샘플 프로젝트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였고, 자료를 참조했었고, 풀하는 카인드의 CID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스펙에 정의된 변수 네임과 동일한 네임의 푸 오브젝트가 기존에 있으면 스테이트 변수인 이제 해피 변수를 1로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기능이 가진 오퍼레이트고요. 먼저 1단계 아까 큐브 빌더 이니트 과정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젝트 튜토리얼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디렉토리를 튜토리얼로 이동한 다음에 이닛을 할 때 도메인과 이제 리포라는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이제 이닛을 해주면 여기에 보는 프로젝트 파일, 디폴트 프로젝트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고 파일이 아까 앞서서 했던 엔트리 포인터고, 이제 컴피그에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들어가고,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를 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큐버빌더 이닛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크리에이트 API를 할 때 보면 파라미터들이 그룹, 버전, 카인드, 그리고 도메인 이렇게 이제 리포 이렇게 5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그쪽 자료에 나오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한 거고요. 도메인은 마이 도메인, 리포는 마이 도메인의 튜토리얼, 리포는 이제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은 튜토리얼, 즉, 그러니까 카인드가 푸인 객체의 이제 그룹을 튜토리얼이고, 그 그룹의 버전은 버전 1이고, 도메인은 마이 도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API 식별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버전 카인드를 합쳐서 그룹 버전 카인드라고 하고, GVK라고도 하고, AV 타입을 식별하는 식별자가 된다고 하고,
이게 예전에 이제 일기 때 공부했었던 야물 파일의 API 버전 kind가 이게 실제 API 서버에서 봤을 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 API 타입을 식별하게 된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요걸 만들 때 도메인 그룹 버전 kind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큐브필드가 자동으로 API 버전 kind 이런 식별자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로 해서 이제 CID와 컨트롤러를 생성하는데 여기 이제 리소스와 컨트롤러를 생성할 건지 물어볼 때 yes를 해서 이제 엔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요 똑같이 입력을 했고 여기서 yes 하면 내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도 만들어주고 스캐폴드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그 고 파일들 그 CID 고 파일들, 컨트롤러 고 파일들을 라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고 파일들하고 컨트롤러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CID 파일, 그 다음에 컨트롤러 파일을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푸타입.고 파일에 들어가서 스펙과 스테이터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스펙이 디자이어 스테이터스고 이제 스테이터스가 커런트 스테이트 어브저브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필드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거 정의를 하게 되고 그때는 간단한 그 프로젝트여서 이제 네임, 스트링, 그 다음에 아까 그 해피, 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자기가 찾는 이름을 지정하고 그 해당하는 이름이 가진 객체가를 발견하면 해피를 1로 세팅하는 그런 간단한 그 객, 어, 카인드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make manifest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야물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물 파일을 보면 kind가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고 그다음에 그 그룹 지정했던 그룹과 kind에 대해서 그룹 kind 버전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스펙의 이름 스트링 스테이터스의 해피 불련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인스톨을 하면 만들어졌던 그 야물 파일이 클러스터에 어플라이가 되고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가 되고 큐브 컨트롤 get CID로 해서 확인을 실제 만들었던 그 CID가 그 클러스터에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파일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고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리컨사일 함수에다가 그 사용자의 로직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입력을 한 거고 여기 보니까 그 소스를 보면 컨텍스트하고 이제 리퀘스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컨텍스트에서 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받아오고 그다음에 R이라는 풀 리컨사일러라는 클라이언트 객체인데요. 여기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이제 get 함수를 써서 입력받았던 컨텍스트와 리퀘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foo라는 그러니까 정의했던 푸 객체의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푸 객체들의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제 r 리스트를 써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r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해서 푸 객체에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정했던 풀 리컨사일러의 객체의 내용을 보면 실제 여기 클라이언트 아까 그 처음에 봤었던 그 여기 리컨 컨트롤러가 이제 API 서버에 리드 라이트 했던 요 클라이언트를 쓰기 때문에 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해서 어, 요걸 사용해서 이제 읽고 쓰고 그 뭐 스테이트 업데이트 그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 런을 해서 이제 메인.go를 런을 해서 그 컨트롤러 매니저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고런 메인.go 하면 매니저가 시작되고, 이벤트를 등록하고 컨트롤을 시작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야물 파일을 이제 작성하고 이제 어플라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야물 파일 두 개인데 테스트 원점 야물, 튜토리얼 야물 파일인데 그 객체를 이제 뭐 이름을 캣 타이거, 캣원 캣, 독원 독 이렇게 해서 스펙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객체가 있으면 이제 해피를 이제 1로 세팅하는 그런 어, 경-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벤트 수신 후 이제 이게 스테이터스가 실제 해피 스테이트 트루 그다음에 페이스 뭐 이렇게 변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 컨트롤 디스크라이브 푸 명령어로 푸 객체의 해피 스테이터스를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캐수로 됐을 때는 어, true로 되고 뭐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음,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이게 오퍼레이터가 CRD로 오브젝트를 CR을 작성하고 나면 CR에 이제 예를 들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상태가 변경이 되면 그게 아까 그 Q로 들어오고 Q에 들어온 거를 리컨실을 해서 그 상태 변경 자체가 이벤트가 되는 거죠. 큐에 들어와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리컨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리컨실러 함수에서 이제 그 아까 상태를 변경했던 거는 그 샘플 프로젝트라서 그런 거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로직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커런트 예를 들어서 뭐 파드가 원래 스펙에 이제 세 개가 돼 있는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개를 더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컨실러라고 그 이제 배웠었는데 오늘 이거 네, 한 거는 이제 샘플이어가지고 그 정도 작성할 하고 뭐 이렇게는 너무 소스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실제로 그냥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 할 때는 그거 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승규님 그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에 보면 이제 컨트롤러 매니저 같은 경우도 파드가 요청이 들어오면 파드를 큐 프록시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여기다가 파드 올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큐블렛에다가, 예. 네, 큐블렛에 올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컨트롤러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인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되나요? 그 컨트롤러가 그 현재 여기 보면 이제 API 서버로부터 오브젝트 좌측에 보면 오브젝트 와치하고 싱크 오브젝트에서 인포모 캐시라는 곳에다가 계속 넣어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떤 그 작업이 일어나면 어플라이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야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 오브젝트를 이제 여기 가져와요. 이제 해당되는 그 인포머 쪽 이쪽으로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이 인포머에서 뭐, 이쪽에 보이는 워커 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부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클라이언트 내부 소스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되는 그 레컨사일이 도는 그 시점이, 실질적으로 뭐라 그러지?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 그때 이제 돌아가는 거로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 Q에 이제 값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 Q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서 이제 해당되는 거를 처리하고 다시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될 때는 다시 Q에 넣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요. K8S 캐시는 네. 이게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그냥 공통으로 쓰고 한 개만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이 컨트롤러 매니저 안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영역이 이 컨트롤러 매니저 파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하나 만들면 사실 나만의 컨트롤러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나만의 커스텀 컨트롤러 안에는 컨트롤러 매니저 안에는 컨트롤러를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해당되는 컨트롤러끼리는 인포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푸 컨트롤러를 만들었잖아요. 커스텀 컨트롤러를. 그러면 푸 커스텀 컨트롤러에 거기 매니저는 하나일 거거든요. 컨트롤러 매니저는. 그러면 컨트롤러 매니저 거기 안에서 푸 컨트롤러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포머가 거기에만 쓰는 거죠. 누군가가 또 바라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건 바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자기만의 또 인포머가 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파드를 벗어나서 인포머들이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쉐어드 인포머는 해당되는 파드, 매니저 파드 안에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컨트롤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음, 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A라는 컨트롤러 만들고 A라는 커스텀 컨트롤러 만들고 B라는 바 커스텀 컨트롤러 만들면 그거는 각각의 인포머가 존재하는 거지. 그게 쉐어드 되진 않는데 그 안에서 이제 F라는 컨트롤러 음, 매니저 커스텀 컨트롤러 만들었을 때 그 안에는 사실은 컨트롤러를 여러 개 내부적으로 여기 우측에 보면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컨트롤러는 실제로 쉐어드 인폼을 공유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알겠습니다. 프로세스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막, 메모리를, 인포머를 공유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두면서, 알겠습니다. 네, 저도 상현님, 한번 찾아보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발표를 드리고요. 저 이제 이거를 해보고, 저도 이게 3년 전에 해가지고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할 때는, 다음번에 할 때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 어, 지금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상님.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 끊어주시면 제가 공유해 볼게요. 제가 공유하면 되겠군요. 제가 공유를 할게요. 끊고, 어,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를 상현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럼 약간 좀
큰 범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큐브 빌더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코어 OS에서 그 레디에이트에 인수됐죠. 그 레디에이트에서 만든 그 오퍼레이터 SDK라는 거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툴이에요. 이제 큐브 빌더 같은 툴이고, 그리고 컨트롤러 런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컨트롤러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스크래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내가 작성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작성하는 게 기본 코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 쿠버네티스 시그에서 만든 게 이제 큐브 빌더고, 그 큐브 빌더가 커스텀 컨트롤러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SDK도 처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허브라고 해가지고 레디에이트에서 만든 그 공유하는 사이트, 그 커스텀 컨트롤러 그 오퍼레이터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터 SDK도 레디에이트에서 만들어서 잘 사용되는데, 처음에는 오퍼레이터 SDK와 그 이 큐브 빌더 사용법이 서로 달랐어요.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레디에이트에서도 큐브 빌더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맞춰져 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번에는 이제 큐브 빌더로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 거고, 이 컨트롤러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클라이언트 코를 이후에 나왔어요. 이제 사실 정확하게 보면 클라이언트 코를 랩핑해가지고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거고, 이 그러니까 고로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클라이언트 고라고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변화도 다 있습니다. 뭐 파이썬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 라이브러리를 그 컨트롤러 런타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런타임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API 서버 호출해서 서로 커리하고 가져오는데, 객체를 가져오는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큐브 빌더도 사실은 API를 조회할 때는 컨트롤러 런타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면은 그 임포트 할 때 보면 CTRL로 해가지고 컨트롤러 런타임을 넣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줄여서 쓰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그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브빌더 사이트에서 이제 보면은 이 처음에 이제 그 버전이 아까 컴파일이 메이크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걔네가 지금 권장하는 거는 1.9, 지금 1.19.0이고요. 도커는 얘가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배포하려면 도커 이미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큐브시텔은 똑같이 이제 뭐 어플라이, 그 CRD나 CR 어플라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브시텔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할 때 카인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카인드로 썼고, 큐브스테일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도커도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고하고 큐브 빌더를 좀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맥 인텔 A1은 또 M1은 또 따로 돼 있고, 맥 인텔 CPU 기준으로 이제 적성을 했고요. 고가 기존에 1.16이 돼 있어서 1.19로 맥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을 적은 거고요. 그 카인드도 실제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카인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하면은 카인드 버전이 되게 높아요. 지금 보니까 1.15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버전 1.25 버전이 아마 지금 카인드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 빌더도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되는 큐브 빌더 버전을 보면 3.7.0이고 쿠버네티스는 1.14.1 이상,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매핑돼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이제 풀을 만들고 뭐 스테이터스를 분리로 받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 큐브 빌더에서는 크론 잡 컨트롤러로 실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론 잡으로 제가 이제 그 만드는 거를 커터 컨트롤 만드는 걸 해봤고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이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하는 걸로 이제 CR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실습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의 그 스펙으로 어떤 것들이 CR이 들어오면 뭐 쿠버네티스 리소스죠. 파드나 아니면은 뭐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들을 실제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걸 맞춰서 생성할 수 있고 그 CR을 지우면 그 자원들이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큐브 빌더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샘플이 되게 간단했다가 제가 그때 3년 전에 작성했던 그 향민님이 보셨던 그거를 요번에 봤더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그동안 이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까 캐싱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가 작성하기도 잘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요 크런자 커스텀 컨트롤러로 지금 음,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큐브 빌더로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디렉토리에서 큐브 빌더 유닛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메인하고 리포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폴더도 만들어지고요. 그 이제 메인.고는 아까 엔트리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디폴트,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여기 알백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우리 그 이스포터 모니터링 이스포터 해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알백 같은 경우는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의고, 디폴트는 얘가 그 만들 때 야물 파일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디폴트로 커스터마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의 베이스가 있는 거고, 매니저는 아까 보신 그 매니저 쪽, 컨트롤 매니저 쪽,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어, 설명드렸고,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API 서버를 실제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까 CVK라 그랬잖아요. 그룹, 버전, 카인드 이렇게 API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그 세 가지 GVK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그래서 모든 어떤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GVK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큐브 빌더의 create API 명령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은 배치. 왜냐면 크론 잡을 할 거니까 배치라는 그룹을 만들고 버전은 그냥 V1이라고 줬고요. 뭐 알파 1이라고 줘도 되고 베타 1이라고 줘. 그거는 뭐 마음대로입니다. 나는 그냥 V1이라고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인드의 크론 잡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AP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리소스 생성되고 이렇게 하면 컨트롤러.고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들을 다 생성하라고 했고 이제 이거 하고 나서는 나중에 요거는 그 아웃풋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 그 해당되는 부분들 하면 이런 것들이 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API를 만들면 실제로 중요한 거는 소스는 이게 생성이 돼요. API 밑에 v1 밑에 크론잡 원더바 types.go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크론잡이라는 걸 제가 여기서 줬잖아요. 카인드를. 그렇기 때문에 크론잡 원더바 types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스펙들이 다 구조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아까 레콘사일 이거 계속 돌면서 뭔가를 그 타입을 그 CR을 읽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뼈대 스켈레톤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너가 마음대로 수정해서 작성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CR과 그 로직을 만들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제 API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API를 실제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고 파일을 내가 어떻게든 작성하는 게 그 API를 채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게 크론자 원더바 타이스.고가 API고 크론자 원더바 컨트롤러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리고 먼저 타입부터 맞춰보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추가한 거고요. 크론잡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크론잡 스펙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디 있어? 크론잡 스테이터스 이렇게 두 개가 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넣는 거예요. 스펙이니까 우리 파드도 생성하면 파드,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스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스펙이라는 항목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를 정의한 게 여기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건 크론잡이니까 나는 스케줄을 넣겠다. 스케줄을 이제 스트링으로 넣겠다. 어떻게 도는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어노테이션 이제 그 옵셔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사실은 옵셔널이 안 줘도 돼요. 이거는 스타팅 데드라인 세컨드.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몇 초까지도 이 잡이 그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죽여라라고 하려고 이제 옵션을 넣은 거고 데드라인을 넣은 거고 옵션이 또 있어요. 컨커런시 폴리시를 어떻게 할 거냐, 올라올 거냐, 포비드 막을 거냐, 리플레이스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또 필드를 줄 수 있고요. 이거 스펙 필드예요, 이게. 이게 나중에 CRD로 다 변형돼서 나옵니다. CR하고. 그리고 서스펜드 할 거냐, 서스펜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알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 잡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잡 템플릿은 이거는 옵셔널이 아니니까 무조건 여기서 보면 옵셔널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스케줄하고 잡 템플릿. 이거는 무조건 스펙에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uccessful 잡 히스토리 리밋은 뭐 돌고 나서 히스토리 완성된 게, 성공한 게 몇 개까지 히스토리를 가져갈 거냐, 실패한 거 히스토리 몇 개까지 가져갈 거냐, 크론잡에서 이런 옵션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크론잡 스펙을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넣은 거고, 이거는 다 이거 제이슨 우리 마셜 하거나 언마셜 할 때 다 이제 배웠던 거잖아요. 이거 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이슨으로 들어간 거를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객체화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커런시 폴리시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컨커런시 폴리시. 이거 그냥 타입을, 스트링 타입을 다시, 하나의 타입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에 이렇게 해당되는 스트링 타입을 넣은 거고요. 그 크론잡 스테이터스도 이제 값을 구조체에 이제 추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론잡 스펙하고 크론잡 스테이터스. 스펙하고 스테이터스는 무조건 추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액티브만 넣겠다.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 스케줄 타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스케줄 된 게 언제냐. 이것만 크론잡의 스테이터스를 두 개를 넣겠다.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크론잡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론잡은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지금 크론잡 스펙과 크론잡 스테이터스를 추가한 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넣은 거고,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수정할 이유가 없어요. 크론잡과 크론잡 리스트, 이거는 크론잡을 조회할 때, 이거는 크론잡 객체의 타입을 바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론잡 리스트 타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적어 있을 것 같은데. 크론잡 그 리스트 타입, 그러니까 이건 복수형이죠. 크롬 잡스 하면 이게 가져오는 거고, 크롬 잡 하면 이걸 가져오는 거죠. 이닛도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키마에 결국에는 이 크론잡과 크론잡 리스트 이 두 개를 구조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카인들이 등록해줘야지 이 스키마에 등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API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얘가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 설명드릴 수 있는데 좀 편안하게 이걸 보고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힘들더라고요. 결국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컨트롤러 좀 고거든요. 무슨 컨트롤러 좀 고냐면 여기 컨트롤러스의 크론잡 언더가 컨트롤러 고가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파일이 두 개가 지금 채워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크론잡 컨트롤러 고 파일에 누른 건데 결국은 요 레컨사일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다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거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큐브 빌더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워딩 컨트롤러 여기서부터 요 임플리멘테이션 컨트롤러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1.7.1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웹훅입니다. 그러니까 그 웹훅은 넘어가고 아직 거기까지는 좀 오늘은 생략하고 컨트롤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러를 보면 아까 이제 크론잡 레컨사일러가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콘사일러가 이 구조체가 바로 리시버라 그러잖아요. 이 리시버가 반드시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소드가 레콘사일러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리시버들이 여기에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클라이언트 있고 그다음에 스키마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스키마와 클라이언트를 바로 쓸 수 있고 아까 클라이언트는 조회할 때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소스에 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왜 안 내려가지? 네. 소스에 보면 이 세 개까지는 그대로 돼 있어요. 이거 다 그 아까 컨트롤러 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까지인데 이 두 개는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크론 잡에 대한 거는 됐는데 이건 크론 잡이 실제로 잡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 잡에 대한 해당되는 그 어떤 알백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잡도 조회할 수 있고 잡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백 권한을 넣은 거고요. 이 컨트롤러 만들 때 이 로직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안에 이제 로직을 다 집어넣는 건데, 여기서는 크론 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로직을 세웠어요. 보니까 크론 잡으로 이름이 돼 있는 CR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크론 잡을 로드를 생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잡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러니까 잡을 돌리는데 이제 리스트 올 돼 있는 잡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해당되는 잡이 돌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계속 조회하면서 모든 잡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게 끝났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로직에서는 이제 이게 시퀀셜하게 쭉 계속 들어가 있는 로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리밋을 봐서 오래된 잡은 이제 삭제해주고 왜냐면 리밋을 줬잖아요 아까. 그리고 혹시 서스펜드 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지 크론 잡에 등록된 스케줄이 있는지 런 시키고 그 다음에 뉴 잡 새로운 잡이 그 스케줄에 들어오면 새로운 잡 돌리고 아니 그거 데드라인 돼 있는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컨커런시 폴리시에 의해서 이제 블락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을 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 주는 것들이 이제 6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했는데 아직도 러닝되는 잡이 있으면 해당되는 것들은 다시 큐에다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컴플릿 되면 이제 다시 클린업 해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리큐에다 넣습니다. 그 큐에다 다시 넣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제 리턴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케줄 때 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 로직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크론 잡일 때는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파드 생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한다면 MySQL 생성할 때 MySQL 파드 스테이트 풀셋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로직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로직을 놓치는 게 있나 없나 그것들을 고민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레컨사일에 클락이라는 거를 하나 이제 추가를 이제 여기서 샘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클락 자체를 추가해서 해당되는 클락에서 이제 now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현재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여기다가 레컨사일 리시버에다가 추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now를 쓸 수 있게끔 now를 점 now 하면 현재 시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클락 타입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고요. 이 알백은 잡을 조회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다. 이게 사실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알백.점 야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메이크 인스톨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자동으로 알백 파일까지도 만들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스케줄 타임 어노테이션은 요거다라는 거는 그냥 스트링으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레컨사일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로그 아까 이거 언더바를 돼 있었는데 언더바 이꼴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로그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은 거고 첫 번째 아까 이름으로 크론 잡을 검색해서 로딩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시버를 가지고 리시버에는 아까 클라이언트가 있었잖아요. 클라이언트다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 개수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 크론 잡 배치 v1.크론 잡이라는 구조체에다가 얘
그 포인터를 넘겨준 거니까 여기다가 채워줘요. 그래서 결국 크론잡이라는 거에 값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get 해가지고 크론잡이라는 객체를 실제로 그 API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그거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포머도 내부적으로는 인포머가 이제 캐싱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얘가 실제적으로 가져오면서 인포머 캐싱 되면서 이 여기에 값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에서 get을 하면 해당되는 객체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잡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요. 크론 잡이 아까 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잡이 돌아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 잡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잡은 알아서 돌겠죠. 그러면 그 잡이 돌면은 그 해당되는 리스트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 리시버에서 또 리스트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컨텍스트는 이제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그 잡 리스트 여기다가 이제 변수에다 또 포인터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값을 채워주면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도 줄 수 있어요.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잡을 가져와라. 이게 다 조건을 주는 거죠. 매칭 필드는 잡 오너가 네임 오너 키가 네임과 같아 오너 키 네임이 들어간 거를 가져와라. 이제 매칭해줘서 실제로 이 매칭되는 애에 대해서만 여기다 차일드 잡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차일드 잡을 계속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이게 실제로 야 이거 가져오고 나서 잡 피니시 됐어? 이지 피니시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뒤에 이제 돌립니다. 레인지를 돌려가지고 이거 이제 돌리면서 잡 피니시 됐어?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면 액티브 잡에다 다시 넣고 잡 페일 됐어. 그러면 페일드 잡 슬라이스에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석세스풀 잡 됐어. 그러면 석세스풀 잡을 슬라이스에 넣어줘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금 슬라이스에 잡들을 다 분석해서 슬라이스에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다 넣고 나면은 이제 해당되는 또 스케줄 잡이 있는지를 보고 해당되는 거를 보고 그 해당되는 그 스케줄 타임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 세팅해 주는 거니까 시간 맞춰주는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슬라이스에다 담았잖아요. 액티브 잡 있고 페일드 잡 있고 다 있으니까 액티브 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주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레퍼런스는 뭐죠? 예, 잡이죠, 잡. 이 get 레퍼런스, REF의 get 레퍼런스는 액티브 잡을 실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 잡에서 잡이 생성돼서 잡도 이제 막 리소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소스의 잡을 가져와서 실제로 여기다가 스테이터스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들을 액티브 값이다 이제 이 액티브에다가 이 잡 레퍼런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다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에 계속 크론 잡 스테이터스 액티브에 현재 액티브인 잡들이 스테이터스에 계속 추가되겠죠. 거기 이제 슬라이스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액티브 되는 거를 크론 잡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그런 상태, 넣어주는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냥 로그를 한번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크론 잡 스테이터스 거기에 이제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업데이트를 쳐줄 때 여기 크론 잡에 현재 액티브 돼 있는 잡이 몇 개 있는지 스테이터스가 몇 개 있는지 여기다 계속 넣어줬으니까 거기다 똑같이 스테이터스를 잡을 쭉 거기다 라이팅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터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것도 보면은 크론 잡을 생성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크론 잡 자체가 잡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크론 잡을 생성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크론 잡을 만들면 자동으로 잡이 생성이 되고 생성되는 잡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여기서 쭉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크론 잡 CR에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히스토리 리밋 됐으면 삭제하고 아까 했죠. 오래된 잡하고 이것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크론자 스펙에 서스펜드의 값이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해당되는 것들에 이제 값이 없으면은 이거 다시 도는 거죠. 서스펜드 돼 있으니까 현재 멈춰라. 이제 스킵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이제 다음 스케줄 잡을 또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 잡을 가져오는 로직인데 이거는 약간 좀 그 시간 비교해서 어떤 잡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돌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계속 이 아까 이제 스케줄 잡 요 함수 전원하고 계속 이제 다음 스케줄 잡 가져오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왔죠. 폴리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면은 딜리트하고 뭐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이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컨커런트 폴리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 잡이 만드는 게 있대. 아까 제가 자동으로 만든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실수했습니다. 여기 실제로 잡을 만드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배치 잡해가지고 구조체 만들잖아요. 이 구조체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디카피를 한다. 요 디카피를 하는데 이 디카피 하는 것도 제너레이션 라이브러리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펙에 잡 템플릿의 어노테이션에 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해당되는 배치 잡을 여기 보시면 돌리는 게 나올 겁니다. 컨스트럭트 잡, 포크론 잡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잡을 만드는 부분들이 여기 소스에 들어가면 잡 생성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크레이트 잡도 있고. 그래서 어, 그 지금 그 리소스를 CR로부터 가져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잡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그 파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에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잖아요. 그 리소스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다 체킹하는 걸 해주고, 그 앞단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 액티브든 뭐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맨 처음 시작될 때는 여기가 잡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스케줄 내기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레콘사일 돌 때는 이제 앞단에 액티브든 뭐 러닝이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그 체킹이 먼저 일어났고 앞단에서 일어났고 실제 만드는 거는 좀 뒤쪽에 지금 집어넣는 상태죠. 그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파드를 생성한다면 파드 생성은 좀 뒤쪽에 놓고 앞단에서 뭔가 체크하는 로직을 넣어주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그 샘플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잡해서 이제 잡도 만들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매니저 셋업할 때 처음에 이제 추가된 소스가 이런 것들이 좀 클럭도 추가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클럭이 레시버에 클럭가 추가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거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런 인스톨하고 하면은 똑같이 아까 레콘사일에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로직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퍼런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되고 자 템플릿 여기서 이제 만들었듯이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좀 스펙을 생각해서 타입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콘사일에서 내가 이제 돌리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다 이제 뭐 보시면은 여기 내부적으로 이 CTRL이라고 돼 있잖아요. 컨트롤러 레퍼런스 가져오면서 뭐 이렇게 스키마 해가지고 컨트롤러 이 안에다 레퍼런스들 다 넣어주는데 이 CTRL이 아마 클러스터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러스터 런타임 컨 컨트롤러 런타임 클러스터 런타임과 컨트롤러 런타임인가 네.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러 런타임으로 실제적으로는 네 여기 있네요. 컨트롤러 런타임이죠. 그래서 컨트롤러 런타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어떤
뭐 레퍼런스 가져오거나 레퍼런스 만들 때 이렇게 컨트롤 런타임을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고를 감쌌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좀 자기 자신에 관한 걸 가져올 때는 그냥 리시버를 쓰면 된다. 아까 만들어진 처음에 이제 R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요 리시버를 쓰면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된다. 아,